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계속 들을지 말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저는 평생을 병원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수술실도 아니고 심장 초음파 화면도 아닙니다. 아침 진료가 시작되기 전 복도 끝에서부터 비닐봉지와 종이봉지를 양손에 들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봉지 안에는 알록달록한 알약들이 든 작은 약봉지들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봉지가 2개인데도 모자라 재활용 봉지에까지 약봉지를 쑤셔 넣어 가지고 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자마자 그 봉지를 탁자 위에 쏟아 놓으면 책상 한쪽이 순식간에 약으로 가려집니다. 그때 저는 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어르신, 이 약들이 대략 어떤 약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10사람 중 9사람은 비슷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몰라요. 의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먹을 뿐이지. 다 필요한 거니까 줬겠지. 그 짧은 대답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의사를 믿는 마음, 따지고 들어가면 괜히 싫은 소리 들을까 두려운 마음,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따져보나 하는 체념, 그리고 혹시 하나라도 안 먹으면 바로 큰일 날 것 같은 막연한 불안. 당신도 아마 비슷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약봉지부터 찾습니다. 물 한 컵에 알약 서너 개를 털어넣고 나서야 비로소 밥숟가락을 듭니다. 점심에도 약봉지가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도 약봉지가 기다립니다. 밤에는 잠에 드는 약을 챙기지 않으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약을 먹고 사는 건지 이제는 약이 나를 먹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구나. 병원 복도에서 어르신들이 나누는 이야기에도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원무가 앞에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서로 봉지를 보여줍니다. 나는 오늘 약이 더 늘었네. 나는 이번에 새 약이 하나 더 생겼네. 마치 약 봉지 두께가 자기 병의 무게이고 병원에서 인정받는 증표라도 되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 약들이 어디까지가 나를 살리는 약이고 어디서부터가 나를 망가뜨리는 약인지 병원에서는 이런 질문이 반갑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약 이야기를 깊이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겹치는 약을 찾고 필요 없는 약을 골라내고 너무 오래 끌어온 약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돈이 되는 것은 줄고 손이 가는 일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냥 드시는 대로 드세요. 몸에 나빠서 준 약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보려 합니다. 몇 해 전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커다란 종이봉지와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나이는 74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뼈대도 단단한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걸음걸이에 힘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그분은 말보다 먼저 봉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뒤집듯 확 쏟아버렸습니다. 작은 약봉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 책상 위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어르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선생,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먹는데 자꾸만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보다 눈앞에 약부터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봉지들을 하나씩 집어들고 살펴보았습니다. 혈압약이 보였습니다. 당이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약이 보였습니다. 심장혈관을 도와준다는 약, 위를 보호한다는 약, 관절통을 줄이는 약, 통풍약, 밤에 잠에 드는 약,
신경을 가라앉힌다느냐. 거기에다 비타민이라고 적힌 것들, 몸에 좋다고 누가 줘서 드시기 시작했다는 보조제들, 그리고 동네 약국에서 따로 받은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보니 하루에 30알 정도를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혈압약 하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혈당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약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위가 쓰리다고 해서 위장약이 붙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잠에 드는 약이 붙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심장약이 붙고 무릎이 쑤신다고 해서 관절약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서너 해 지나니까 어느 날 문득 약이 봉지째로 쌓여 있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르신은 제 얼굴을 보다가 눈을 피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이 약 하나라도 안 먹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안 먹고 있으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약을 줄이자고 말 꺼내는 것 자체가 더 두렵고 귀찮은 마음. 당신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어딘가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믿는 마음. 괜히 줄여달라고 말했다가 혼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마음. 이 나이에 그냥 시키는 대로 먹고 사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약이 늘어날수록 몸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넘으면 오히려 약 때문에 쓰러지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혈압 때문에가 아니라 약 때문에 넘어지고 당뇨 때문에가 아니라 약 때문에 의식을 잃고 심장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약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욕실에서 넘어져 대퇴부뼈가 부러진 할머니 한 분도 떠오릅니다. 가족들은 뼈가 약해져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들여다보니 낮에도 졸음을 부르는 신경안정약과 밤마다 깊이 재우는 잠에 드는 약을 오랫동안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 있고 밤낮이 뒤섞인 상태에서 미끄러운 욕실 바닥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사건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약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수술 이야기, 재활 이야기, 보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왜 넘어졌는지, 그 전에 몸과 약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는 잘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병을 하나씩 늘어놓는 진료가 아니라 약을 줄 세워보는 진료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약봉지 하나하나를 잘라 펼쳐놓고 어떤 병원에서 나왔는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비슷한 성분의 혈압약이 2가지 겹쳐 있었습니다. 당조절약도 같은 계열 약이 2겹, 3겹으로 겹쳐 있어서 사실상 효과는 비슷한데 부작용 위험은 2배, 3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장약과 위를 보호한다는 약은 오래전 위염 한 번 앓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관절약은 통증이 심할 때 잠깐 쓰면 되는 약인데 매일 삼시세끼 약봉지에 묶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였던 것은 밤마다 드시는 잠에 드는 약과 낮까지 약 기운이 이어지는 신경안정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하루는 약을 먹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쑥 빠져 그대로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발보다 마음이 먼저 겁을 먹는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검사를 다시 해보았습니다. 뇌 사진도 심장검사도 연세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 다리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한 가장 큰 이유는 몸 그 자체의 병이 아니라 약들이 서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약을 더 얻는 진료가 아니라 약을 정리하는 진료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 마음속에 두 길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약을 줄인다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서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고 돌아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두렵지만 한 번쯤 믿어보기로 하는 길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지금처럼은 더 못 살겠습니다. 넘어질까 봐 겁나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몇 달 동안 우리는 약을 하나씩 줄이고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성분이 겹치는 약은 하나로 합쳤습니다. 역할을 끝낸 위장약과 보호약은 위 상태를 보면서 천천히 줄였습니다. 관절약은 통증이 특별히 심한 날에만 잠깐 쓰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밤마다 먹던 잠에 드는 약과 신경안정약을 갑자기 끊지 않고 아주 조금씩 줄이면서 낮에는 햇빛을 쐬고 가벼운 걷기를 하고 간식을 조절하고 낮잠을 줄이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막연한 불안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어르신은 예전처럼 약봉지를 한 번에 다 늘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선생, 그냥 옛날처럼 다시 다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상대는 혈압도 아니고 당도 아니고 심장도 아닙니다. 평생 약에 기대 살아야만 안전하다고 믿게 된 그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은 몸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몸을 되찾는 일입니다. 다만 뇌와 마음이 아직 그 사실을 낯설어 할 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진료실로 들어오는 얼굴빛이 한층 맑아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는 손이 덜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어지럽고 멍하던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질문을 던지면 반박자 늦게 대답하던 분이 이제는 바로 웃고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 약봉지를 10개 들고 다니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가볍습니다. 몸도 가볍고 마음도 가볍습니다. 나는 약을 줄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많은 약이 나를 붙들고 있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치료가 시작되는구나. 약을 많이 늘려주는 진료만이 치료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약과 더 이상 필요 없는 약을 가르는 순간 병과 사람이 분리되고 사람이 약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생겼습니다. 어르신의 약이 정리되자 가족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식탁에서 숟가락 놓는 소리만 커도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모두 나이 들면서 성격이 변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줄이고 어지럼증이 줄고 잠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자 할아버지의 말투와 표정이 예전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날 며느님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그동안 시아버지 성격이 나빠졌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몸과 약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약을 바로잡으면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 분위기와 가족의 대화와 눈빛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지요. 저는 약을 무조건 줄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을 안정시키는 약, 혈압을 지켜주는 약, 심장과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약 가운데에는 반드시 오래 가져가야 할 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같은 일을 2번, 3번 하는 약 이미 역할을 끝냈는데도 습관처럼 붙어 있는 약 처음에는 잠깐만 쓰려고 했는데 몇 해 동안 자리를 차지해 버린 약이 끼어 있습니다. 그 약들을 정리하는 일은 노인이 혼자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먹은 의사의 입장에서 60과 70의 여러분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드시는 약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에 몇 알, 점심에 몇 알, 저녁에 몇 알. 이름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대략이라도 적어 보십시오. 그 종이가 바로 당신 인생의 약 역사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 약봉지를 전부 들고 가 보셨으면 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선생, 제가 지금 너무 많은 약을 먹는 것 같습니다. 혹시 겹치거나 줄일 수 있는 약이 있는지 한 번만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약을 정리하는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병원에 갈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약을 늘리지 않으려면 먼저 가지고 있는 약을 보여주고 이것이 더해지는 것인지 바꾸는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꼭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약을 갑자기 끊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이름도 모르는 건강식품 친구가 좋다고 건네준 알약과 가루,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덜컥 사놓은 통들은 한번 싹 꺼내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냉장고와 찬장을 열어보면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병들이 먼지를 쓰고 줄지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통들 절반만 치워도 당신 몸이 처리해야 할 정체 모를 물질의 양은 훨씬 줄어듭니다. 약을 정리하는 일은 오늘 내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약을 줄이면 오늘은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2달 조금만 긴 눈으로 보면 약을 계속 늘리는 길과 정리하는 길의 끝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약을 늘리는 길의 끝에는 낙상과 골절, 멍한 머리와 자꾸만 줄어드는 활동량 침대와 의자에 붙들린 노후가 기다립니다. 약을 정리하는 길의 끝에는 조금 부족해도 내 다리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으로 선택하는 노후가 기다립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약을 받으러 갈 때 그냥 처방전만 내밀지 말고 이미 먹는 약봉지를 함께 올려놓는 것. 새 약을 받을 때 기존 약과 겹치지 않는지 한 번 더 묻는 것. 몸이 이상해졌을 때 새로운 약을 찾기 전에 지금 먹는 약부터 살펴보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여러분의 남은 세월을 약봉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2발 위에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저는 83살 노인병 전문의 장영수입니다. 평생 환자들의 약봉지를 들여다보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약과 잘 지내는 사람이 더 오래 더 자기답게 산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무조건 쌓아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노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60과 70의 여러분, 10개의 약봉지를 평생 안고 갈 것인지 조금 불안하더라도 한번 약을 들여다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을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 이 약들 정말 다 필요한 겁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하는 어르신들이 더 오래 더 단단하게 버티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